안녕하세요, 요미입니다.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. 이번엔 또 사정이 있었죠. 이게 또 무슨 사정이냐고 하면은 제가 롤에 빠져버렸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제가 최근에 롤만 했는데 이게 티어가 잘 오르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롤만 하면서 살았습니다. 아무튼 저는 제가 밥 먹고 반무템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무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반무태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. 이제 반무태 잘하면 좀 멋있잖아요. 그리고 또 약간 정리가 덜 된 느낌이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무태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도 반무태를 하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, 참고로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작업 같은 거는 이제 제 방식이니까 뭐 다른 분들 작업 방식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편한 방식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선화가 스케치하고 선화를 따고 그 밑에 이제 밑색 레이어를 그대로 놔둔 다음에 그 밑색을 클리핑해서 막 곱하기도 쓰고 스크린도 쓰고 그거 막 다 하는 약간 레이어 되게 많은 작업 방식이면은 반무태는 간단하게 선화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스케치해서 어느 정도 밑색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스케치를 면으로 덮으면서 완성도를 올리는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만큼 이제 반무태에서는 깔끔한 선화는 중요하지 않는데 묘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반무태가 나한테 익숙해지게 되면 작업 속도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완성도 부분에서도 이제 내가 그만큼 신경을 쓴다면 선화랑 다를 게도 별로 없어가지고, 그리고 또 레이어 수가 선화랑 다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. 그래가지고 관리하기도 되게 편해요. 막 레이어 5,000개씩 쓰시는 분들도 이 반무태를 하면은 100개 정도밖에 안 쓸 수 있다 이 소리죠. 근데 반무태는 애초에 레이어가 100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이제 뭐 반무태 설명도 끝났으니까 영상 보시죠. 자, 일단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먼저 하는 게 스케치잖아요. 반무태도 똑같습니다.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스케치 레이어 바로 밑에 레이어를 생성해줘서 그 레이어들을 이제 배색할 때 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색들이 스케치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배색을 할 수 있게 되겠죠. 배색을 따로 다 해주셨으면 이제 스케치랑 병합을 해줄 건데, 병합을 하신 후에 어색한 거를 지우면은 색 따로 지우고 막 스케치도 요거 지우고 할 필요 없어가지고 되게 편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제 원레이어 상태가 되었으면 그 위로 이제 선을 추가해주면서 디테일들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. 보통 그림을 톤을 어둡게 깐 다음에 저는 빛을 추가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림자를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림자를 넣었습니다. 빛이나 그림자나 넣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게 어려우시면은 이제 제 영상 중에 채색 강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묘사할 때도 완전 조금씩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각 잡고 크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색 배색이 끝나고 이제 묘사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오버레이나 곱하기 레이어로 이제 그림 전체적인 색감 같은 것도 수정해주면서 사소한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또 원레이어 할 때는 약간 내가 엄청 잘못 묘사를 해서 막 나중에 가니까 너무 어색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약간 눈이나 머리카락, 귀 같은 약간 파츠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새로 만든 레이어에다가 묘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묘사가 완료됐으면은 그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보면서 뭐 어색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레이어랑 병합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원레이어 그대로 묘사를 했으면은 큰일 날 뻔한 상황도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바로바로 삭제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.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반무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접근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 그런 것만 다룬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살짝 짧은 것 같긴 해요.
이제 머리카락이나 얼굴 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이 따로 있기도 하고, 또 이런 간단한 팁 영상은 이제 영상이 길어지면 보는 사람도 지루할 것 같아서 적당히 이제 시간 날 때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레이어 관리하는 것도 알려드려야겠죠. 레이어는 이제 별게 없습니다. 반무태 하실 때 스케치 밑에 밑색을 깔고, 그거 병합까지는 이제 다를 게 없고요. 이제 오버레이나 곱하기 레이어 같은 보정 레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림 바로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드셔서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다 사용하셨으면 병합하시면 됩니다. 보통 곱하기는 제가 형태감을 나타내거나 채색 틀을 잡으려고 이제 어둠을 잡아줄 때 사용하는 편이고요. 오버레이는 더 밝아져야 할 부분이나 투과감 같은 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 외에는 싹 다 일반 레이어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. 또 반무태 하실 때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, 일단 반무태를 하실 때는 소심하게 하면 안 돼요. 약간 물체 채색하실 때 틀 같은 거 잡을 때는 꼭 큰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작은 브러쉬로 조금씩 긋는 거는 나중에 세부 묘사할 때도 해도 되니까 꼭 틀을 잡을 때는 큰 브러쉬를 사용해 주세요. 그리고 에어 브러쉬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딱딱해진 면을 블러로 풀어주는 게 아닌 이상 되도록 묘사하실 때는 이제 에어 브러쉬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게 그림적으로도 되게 보기 좋을 거예요. 묘사 단계에서 에어브러쉬를 사용해버리면 이제 면과 면이 나누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할 면 같은 게 약간 어느 정도 합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림 전체의 인상이 되게 약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에어브러쉬는 나중에 세부 묘사 단계에서 피부나 약간 특정 부분의 옷주름 같은 거를 부드럽게 풀어주실 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렇게 계속 반무태 하시다가 완성도를 올리고 싶으시면은 이제 그냥 선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선 추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완성도의 차이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반무태를 하시면서 완성도까지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도 추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끝마치게 됐는데요. 제가 영상 만드는 게 느린 이유가 하나하나 자막을 다 달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괜찮으시다면 그냥 자막은 필요할 때만 넣고 웬만하면은 나레이션 위주로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